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6번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아직도 시장에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할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FOMC를 통해서 3월 금리 인하로는 후퇴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과도하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행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당초 점도표를 통해서 밝혔던 올해 금리 인하 이 계획은 3회입니다. 3번 정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는데,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올해 6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선물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CM 페드워치 기준으로 좀 봤을 때도 올해 말 금리 전망이 3.75에서 4%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현재 대비해서 150베이시스 포인트나 낮은 그런 금리를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5bp씩 6번이나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를 두고요. 시장이 연준의 정책 실패에 베팅하는 격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이 최초 금리 인하 시기 같은 경우에도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큰 폭의 금리 인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까? 왜 이거를 저희가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 즉 통화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더 많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은 좋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계획보다도 더 많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왜 잠재적인 문제가 되느냐, 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연준이 3회 정도의 올해 금리 인하를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지금 보면은 4회 정도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의 주요 IB들이 4회를 가장 이제 주류 의견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5회 인하를 전망을 하는 또 주요 IB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6차례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 시장의 기대가 허무맹랑한 것이냐? 일단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복기를 좀 해본다면은 한 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표로 한번 제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주요한 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얼마나 많이 금리를 내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81년도에서 83년도에는요. 20개월 동안 무려 10.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8.3%포인트, 5.8%포인트,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에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무려 5.1%포인트를 내렸던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의 인하가 많았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첫 번째는요, 시장과 연준 간의 눈높이의 괴리가 결국은 금융시장의 또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과도한 금리 인하가 나타났을 때 지난 1970년대와 같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생을 하고 그리고 성장은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물론 이제 섣부른 우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당시에도 니프티 50라고 해서 뭐 디즈니나 코카콜라와 같은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쏠림 현상이 극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M7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하죠. 이런 부분들, 과거의 다우지수가 50% 가깝게 급락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을 한 시장과 연준의 눈높이 변화를 앞으로도 잘 관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혜주 메타 13%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위상이 굉장히 크게 좀 변모를 했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 무려 주가가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 웰스파고에서는 AI 모멘텀의 주가가 13%나 더 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메타의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536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13%의 추가 업사이드를 점쳤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석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광고 시장, SNS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시사한다라고 해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이 어떻게 본다면 상대적인 좀 부진을 나타냈었죠. 여기에 비한다면 더욱더 좀 돋보였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격적인 AI 투자가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방대한 메타 플랫폼스 이 플랫폼에서의 이 사용자 베이스에 더불어서 AR이 결합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유저들의 참여, 우리가 뭐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도 더욱더 확대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 창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주식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행간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던져봤는데요. 결국은 메타의 반전, 궁극적인 또 수혜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이 페이스북 CEO가 2023년이 효율성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었죠. 이런 계획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비용 관리가 어떤 성과를 나타냈느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한 60% 정도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현금이 좀 넘치다 보니까 처음으로 또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던 메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AI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메타의 행보였는데요. 그렇다면은 AI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파헤쳐봤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I 기반으로 한 추천 기능이 또 활성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사용자 기반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메타의 플랫폼 전체 MAU 숫자가 38억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40억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캠페인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광고 효율과 그리고 이 최대 효율을 달성하는 방법 등의 세팅 전체를 이 메타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관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대 가치로 소비자에 다가가는 최소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광고주들의 인기를 더욱더 끌면서 구글 대비해서 광고 시장에서의 성장을 더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메타, 결국은 메타의 AI 성공에 또 궁극적인 수혜자는 어디서 또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또 GPU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가 메타의 AI 베팅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례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후의 자본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컴퓨팅 집약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은 자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고속 연장에 필요한 이 GPU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도 메타의 AI 베팅에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는 이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GPU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켓맨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